예,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이랑 시리즈 자료형 자료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했었고,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이나 시리즈 자료형을 어떻게 가공하는지, 또 우리가 주로 쓰게 될 이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을 만들고, 또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형 자료를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할 거는 이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들을, 아이고, 미안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들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쓰는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코드에서 우리가 어떤 파일을 읽고 쓰는 것들은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뭐 텍스트 파일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보면 컴퓨터도 이제 문서 파일형이 많이 있잖아요. 엑셀도 있고 뭐 한글도 있고, 그다음에 워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다 다른 형태의 자료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에 알맞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우리가 깔고 있으니까 읽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파일을 자유롭게 읽고 쓴다는 거는 여러 가지 파일 포맷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강좌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킵을 하고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좀 내용들을 하긴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기능이 이 판다스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CSV 파일, 콤마 스프레드 파일입니다. 콤마 스프레드 파일, 그다음에 엑셀, 그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쓰는 게 가능한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 읽어서 이제 데이터로 읽거나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을 CSV를 읽겠다 그러면 pd.read 하고 언더바하고 파일 포맷 CSV든 엑셀이든 텍스트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식을 쓰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게 필요하죠. 어떤 파일을 읽었으면 그 읽는 것에 받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바로 지정을 해주고 파일 네임을 써주게 되는데, 이 파일 네임 같은 경우에 앞뒤에 이 작은 따옴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서 우리가 바라는 변수로 만들어준다.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 프레임형 이 자료가 있을 때, 이 데이터 프레임형 자료 혹은 뭐 시리즈도 됩니다. 시리즈를 우리가 CSV나 엑셀, TXT 파일로 저장한다. 반대로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변수 명이 될 거예요. 이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정된 게 아니고, 뭐 a란 변수면 a 점 이런 식으로 바를 to CSV, to 엑셀, to TXT 하고 이제 파일 이름을 써주면 저장이 되게 됩니다.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제가 클리어를 치고 뭐 몇 개 테스트를 한 뒤에 다시 켰었는데, 잠깐만 넘어가서 우리가 아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었죠, 그렇죠? 그럼 얘를 CSV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왜 CSV 파일로 하냐면 사실 엑셀로 쓸 일이 훨씬 많을 거예요, 실제로 쓸 때는. 근데 이제 CSV로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리눅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CSV로 하는 거예요. CSV로. 엑셀로 하면 엑셀 오피스를 켜야 되고 뭐 윈도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일리 exc 파일을 exc.csv 파일로 하는데, 이제 양쪽에 일단 붙여줘야죠. to 언더바 csv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냥 엔터만 치면 CSV 파일로 저장이 돼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나가면 귀찮으니까 창을 하나 새로 띄울게요. 하나 새로 띄워서 res lrt 해보면 ex.csv 파일이 방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콤마 스프레드 형식으로 이제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엑셀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엑셀 파일로 하면 이제 안 열리기 때문에, VI에서 열면 이제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 다시 원래 거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읽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읽는 거에 대해서 해보면 우리가 이제 exc csv 파일로 저장한 것을 거꾸로 읽어보죠. 그러면은 아까 했었던 명령어 pd.
리드 언더바 csv 하고 exc.csv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받을 거를 이제 테스트라고 이름을 해줄게요. 테스트는 pd. 그러면 이제 테스트란 파일에 요거를 읽어서 우리가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까랑 조금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서 잠깐 빼먹었는데, 이 리드 할 때 경우에 따라서 특히 이 컬럼 쪽 인덱스가 제대로 안 읽힐 때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저장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가 0, 1, 2, 3, 4로 들어가 있고 얘가 마치 자료형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경우들 있을 때 이제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뭐 그래도 그 조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으니까 뒤에 이제 열을 뺀다든지 더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조정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주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읽고 쓰는 게 가능하다, 파일을 우리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 특정 행이나 열을 이제 읽거나 쓰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정 행의 자료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특정 행의 자료를 받는 법, 특정 행의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특정 행의 자료를 프린트하는 법에 대해서 해보면, 이 특정 행에 대해서 자료를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여기 이제 뭐 df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가정으로 df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df.pd 뭐 data.frame.data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게 변수명인 거예요. 변수명.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어떤 특정 행의 이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변수명.loc 함수를 써서 우리가 로케이션이죠. 로케이션 자료를 써서 함수를 써서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열의 자료만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이 df 하고 그냥 열 이름을 쓰면 됩니다. 열 이름을 쓰면 그 자료를 출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한번 해보죠. daily exec에 우리가 이제 일단은 한번 프린트를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특정 행에 대해서 하고 싶다. 뭐 JPY에 대해서 우리가 프린트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loc에 바로하고 JPY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JPY에 대한 데이터를 아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따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쵸? 이러면 이제 얘는 이제 말하자면 시리즈형 자료가 된 거죠. 시리즈형 자료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 열의 자료를 보고 싶다. 특정 열의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써주고 그냥 변수명 치고 특정 열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 1일 여기 있는 이제 10월 1일의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10-01 그렇죠? 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받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리즈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열을 그럼 어떻게 추가하냐? 새로운 열을 어떻게 추가하냐면 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글을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열을 추가할 때는 우리가 없는 이 열의 이름을 추가를 해주면, 이름을 넣어주면 그냥 써주고선 값을 넣어주면 새로운 열을 알아서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데일리 EXC에 원래 4일까지밖에 없었는데 5일 자료를 새로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5일은 얼마다 라고 이렇게 배열을 추가해 주면 알아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얘가 해보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렇게 하면 이 1일에 대한 거였고 없는 날짜 이제 5일은 없죠. 그렇죠? 5일이 없다고 치고 여기에 이제 뭐 값을 제가 마음대로 넣을게요. 1, 2, 3, 4, 5로 넣겠습니다. 뭐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제 10월 5일 자료가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없애는 거는 드롭. 어펜드는 이제 행을 추가하는 건데 이거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드롭 함수를 넣어주면 행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못했네. 드롭 함수를 써주면 추가한 값들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거해 줄 수 있고 지울 때 이제 이 원하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행인 경우에는 0번, 열인 경우에는 엑시스를 1로 놓고서는 이제 엔터를 치면 우리가 값을 할 수가 있어요.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daily x 시점 드롭 가로 열고 우리가 10월 5일 거를 없애보죠. 아까 만들었던 10월 05를 없애겠다. 그리고 우리가 없앨 거는 이 지금 대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문법상 쳐주고 우리가 없앨 거는 열이니까 엑시스는 1을 넣어주면 돼요. 엑시스는 1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거를 이제 없애게 되고 이거 같은 게 이제 함수인데 우리가 받을 게 다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드롭된 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하면 그냥 이거는 그 실행되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이 이제 데일리 EXC에 우리가 그 추가되거나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 프린트가 된다고 그러죠. 프린트가 된 상태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없어진 대로 나오지만 우리가 데일리 EXC를 다시 해보면 그냥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진짜로 없애고 싶으면 우리가 받을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데일리 EXC는 이 데일리 EXC라는 기존의 변수는 데일리 EXC에 10월 5일 열을 없앤 거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없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을 이제 새롭게 추가할 때는 append 함수를 써서 추가를 하면 돼요. append 하고 이 우리가 이 원하는 그 행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드롭과 마찬가지로 이 받을 변수명을 지정 안 해주면 그냥 프린트만 됩니다. 프린트만. 그리고 이제 이 append 함수 같은 경우에 행을 새롭게 추가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컬럼 인덱스가 지워져 버려요. 컬럼 인덱스가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 컬럼 인덱스를 바꿔주고 싶으면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는 뭐 그냥 테스트로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프린트하지 않겠 아니 그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append 이렇게 해서 뭐 1001 1 이런 식으로 10 다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제 뒤에 그 이거를 이제 ignore index라는 요 값을 꼭 쳐줘야지 안 그러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ignore index true. 뭐 틀렸나? 잠깐만. true를 대문자로 써야 되네요. 이런 식으로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니까 true 이 함수 로직을 넣어줄 때는 t가 대문자예요. false 대문자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열이 새롭게 밑에 이제 1, 2, 3, 4 열이 5번 열이 추가됐죠. 그리고 인덱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덱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값으로 만약에 받아서 우리가 뭐 이걸 저장을 하고 싶다면, 이거 지금 저장된 값이 아니고 하고 싶다면 뭐 예를 들어 테스트 2, 3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3 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기존의 데일리 EXC는 그대로 값을 가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행을 추가하거나 열을 추가해 줄 수도 있어요. 열을 추가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특정 데이터 값을 이제 받는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뭐 특정 행만 뭐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것들이 이 여기 있는 인덱스 값을 받거나, 그렇죠? 인덱스 값들을 받거나 혹은 이 안에 있는 숫자 자료들을 값을 받는 거예요. 그 값을 받을 때 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어떤 변수명.점 인덱스, 변수명.점 컬럼즈, 변수명.점 밸류즈, 이걸 하면 이제 해당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반환하고요, 컬럼 값을 반환하고 이 숫자 값들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눌렀죠. 우리가 여기서 인덱스 해보죠. 하면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만 따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inN은 인덱스다. 그런 다음에 inN 하면 우리가 이 인덱스 값만 따로 어떤 이게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컬럼 값만. 이거는 이제 얘에 대한 인덱스, 얘에 대한 인덱스 이렇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y에 해당하는 거, x에 대해 해당하는 거, 이것들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컬럼즈는 그러니까 이제 가로축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로가 아니고, 왜냐면 이제 가로축에 해당하는 것들의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인덱스는 거꾸로 얘들에 해당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세로 값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반대로 받는다는 거 좀 유념을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숫자만 받고 싶다. 가운데 숫자만 받고 싶으면 values 함수를 쓰면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이 values를 받았을 때 안에 내용물이 다 숫자라면 array로 받습니다. array로 받기 때문에 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사치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특정 이 값만, 내용물만, 안에 내용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특정 열만 받고 싶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정 열만 받고 싶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 values 하고 받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특정 열값만 지정을 해주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특정 열에 대해서만 값을 반환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엑셀 같은 쓸 때 많이 쓰겠죠, 이런 방식을. 그쵸? 행에 대해서는 안 돼요, 참고로. 열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그래서 10월 1일 것만 우리가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데이터 1001 이런 식으로 받아서 우리가 나중에 뭐 얘를 이제 뭐 계산을 해서 뭐 곱하기를 하고 뭐 나누기를 하고 더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가공해서 뭐 다시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새롭게 뭐 데이터로 만들어 저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들 했고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거 추가적인 거 뭐 몇 개 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만 해주면, 이거는 뭐 따로 해보진 않을 거예요. 설명만 해주면 이 인덱스가 아니라 values랑 비슷한 이 건데 유니크라는 그게 있는데, 이 열에서 이제 중복된 값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같은 이름의 열이 두 개 있으면 그 열은 제외하고 자료 반환하는 거, 이제 유니크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특정 이 컬럼을 혹은 아니면 특정 전체 데이터를 이제 소트하는 크기에 따라서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리하는 함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소트 함수랑 똑같아요. 함수 그 자체는. 그리고 이제 열의 이름을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열 제목 바꾸는 거, 그다음에 다수의 데이터를 이제 합칠 수 있습니다. 뭐 두 개 값이 있을 때 열 개수가 같다면 두 개를 이제 세로로 이어 붙이는 함수가 콘캣 함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배열 1, 배열 2, 배열 3 이런 식으로 그냥 콤마로 계속 붙이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판다스 같은 경우에 워낙 그 함수들이 많고 기능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림에 관련된 것도 있고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든지 삼포도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이걸 쓸 필요 없지. 그냥 맵플롯을 쓰는 게 훨씬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맵플롯을 쓰는 게 나은 것 같고, 뭐 관련된 설명들을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쫓아가서 설명을 더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판다스를 이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엑셀 자료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습했던 거 있죠. 그 자료들 이제 저번에는 내가 이제 함수로 만들어서 줬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엑셀이나 아니면 뭐 텍스트 파일 형태로 받아서 그걸 읽고 우리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숙제가 있어요. 숙제는 내가 이제 홈 게스트 폴더에 저번에 그 PM 파일 올렸듯이 김양장동에 이 2017년 10월에 이 대기질 값 오존이랑 NO2랑 뭐 CO 랑 SO2가 있는 이 값을 엑셀 파일을 내가 올려놨으니까 그 파일을 읽고서는 일평균을 통해서 이 일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1일부터 31일까지 같은 시간을 다 평균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평균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제출하는 거를 숙제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고, 오늘 수업 좀 빨리 끝났네요. 뭐 내용적으로는 적지 않기 때문에 꽤 걸릴 거예요. 막상 해보면. 그러니까 각자들 해보길 바라겠습니다.